안녕하십니까. 플로렌스 요양TV입니다. 2021년 2월 20일 치러질 33회 요양보사 시험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공부해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총정리의 시간으로 실기시험 45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와 새로운 경향을 참조하여 새로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문제와 함께 참고하실 교재의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하셔야 할 문제가 나오시면 잠시 시기를 누르시고 교재를 찾아보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기 문제는 36번부터 80번까지 총 45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27문제 이상 맞으셔야지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옴 환자와 접촉한 후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울 때 대처 방법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교재 122쪽에서 12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샤워를 한 후 로션을 바른다. 2번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3번 의류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 4번 요양보호사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치료를 받는다. 5번 피부 발진이 나타난 부위에 연고를 충분히 바른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죠. 요양보호사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치료를 받는다. 37번 문제예요.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119쪽에서 12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장갑을 착용했다면 반드시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2번 결핵균에 감염된 대상자는 보호장구를 착용 후 돌본다. 3번 장염에 감염된 경우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조리한다. 4번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예방접종을 한다. 5번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시는 거고요. 장염이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감염되고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유행하기 전에 맞으시고요. 오염된 장갑은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폐기 처리하셔야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식사를 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교재 22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녹내장 대상자, 2번 알코올 중독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 5번 청력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네, 2번 알코올 중독자가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39번 살해 위험이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교재 228쪽에서 23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음식을 먼저 조금 섭취하게 한 후 물과 차 등을 제공한다. 2번 삼키기 쉬운 음식물을 준비하여 대상자의 오른쪽에서 식사를 대접한다. 3번 오른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준다. 4번 식사 중 수시로 질문하여 음식물이 입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5번 식후 왼쪽의 입안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3번 오른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준다입니다. 지금 불편한 쪽이 오른쪽이시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쪽에 식사 보조를 끼워주시는 게 맞고요. 음식을 먼저 조금 섭취하게 한 후에 물과 차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하시기 전에 물과 차 등을 먼저 제공하고 음식을 조금 드시게 하는 것이 바른 도움이 되겠습니다. 삼키기 쉬운 음식물을 준비해서 오른쪽이 편마비 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식사를 갖다가 대접해야 되겠고요. 식사 중에는 수시로 질문하시게 되면 살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편마비가 오른쪽에 와 있으니까 오른쪽 입안에 식후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0번, 살에 걸리기 쉬운 노인들의 간식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과일은 교재 22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바나나, 2번 홍시, 3번 자몽, 4번 수박, 5번 참외. 정답은요? 네, 자몽이 되겠죠. 바나나나 홍시, 수박, 참외에 비해서 자몽은 좀 신맛이 강합니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치매 분비를 많이 하게 해서 오히려 살에 걸리기 쉽겠죠. 그래서 노인들의 간식을 준비할 때 신맛이 나는 자몽은 조금 더 삼가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1번, 살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에게 가루약을 먹이는 옳은 방법은 교재 23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가루약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머리를 젖혀준다. 2번 가루약을 먼저 먹인 후 물을 충분히 먹인다. 3번 가루약이 너무 많으면 2 내지 3에 나누어 먹인다. 4번 숟가락에 물을 조금 부어 가루를 녹인 후 먹인다. 5번 가루약을 꿀에 섞여 먹인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죠. 숟가락에 물을 조금 부어 가루를 녹인 후 먹인다.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머리를 젖히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이 기도로 약이 들어갈 수 있어서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머리를 젖혀주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될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대상자의 어떤 욕구를 설명한 것인가? 교재 24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허리를 들썩거리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얼굴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어떤 비언어적 표현일까요? 1번 배설 욕구, 2번 배고픔의 욕구, 3번 성적인 욕구, 4번 졸림의 욕구, 5번 외로움의 욕구. 정답은요? 네, 1번 배설 욕구가 나타날 때 이런 비언어적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관찰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3번 배설 후 관찰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교재 24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설 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1번 하복부 팽만, 2번 이전 배설과의 간격, 3번 요이나 변이 여부, 4번 잔뇨감이나 잔병감, 5번 불편함. 자, 우리가 어떤 걸 관찰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잔뇨감이나 잔병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4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25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2번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아준다. 3번 연화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실시하면 안 된다. 4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헹구기만 한다. 5번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에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아주고요. 너무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가 아니라 젖은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아주면 충분히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5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 시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259쪽에서 26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방수포를 머리 밑까지 깐다. 2번 면봉을 이용하여 양쪽 귀의 깃볼과 중이도까지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한다. 3번 시트가 젖지 않도록 머리가 반 시트 쪽으로 오도록 한다. 4번 손톱으로 머리 밑을 마사지 해준다. 5번 뒷머리는 머리와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뒷머리는 머리와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궈주시고요. 방수모포는 머리 밑이 아니라 어깨까지 깔아주시고, 면봉을 위하여 이용해서 귀를 닦는데 귓볼과 귀 주위를 닦지 중위도까지 면봉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머리를 갖다가 반시트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몸을 침대 끝 쪽으로 오게 해서 반 비스듬하게 오도록 하는 게 맞고요. 손톱으로 머리 밑을 마사지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머리 밑을 마사지 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6번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264쪽에서 26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청결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보호사가 닦아준다. 2번 질, 요도, 항문의 순으로 닦는다. 3번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4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 몸통과 다리를 덮어준다. 5번 물수건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하여서 몸통과 다리를 덮어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혼자 하실 수 있는 건 혼자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요. 요도, 질, 항문의 순서로 닦습니다.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구부리게 하고 다리를 벌리게 하시고요. 물수건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주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47번 고혈압이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269쪽에서 27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왼쪽이 먼저 들어가고 왼쪽이 먼저 나오게 한다. 2번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욕조의 중앙에 앉게 한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 회음부, 발, 다리, 팔, 몸통의 순으로 짚고 들어간다. 5.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정답은요? 네, 1번이 되겠죠. 왼쪽이 먼저 들어가고 왼쪽이 먼저 나오게 한다. 오른쪽이 편마비 대상자이니까 건강한 쪽이 왼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오게 하시고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욕조의 중앙에 앉게 하지 않고 부력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요.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리, 팔, 몸통의 순서로 헹구고 맨 나중에 회음부를 씻고 들어가죠. 가능하면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서 목욕 의자에 앉힌 다음에 머리를 감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48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도울 때 옳은 방법은 교재 27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이 되죠.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우리가 세수를 도와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49번 오른쪽 팔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상의를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교재 278쪽에서 27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팔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고 왼쪽이 편마비예요.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오른쪽부터 벗기고 수액 주머니 빼고 왼쪽 불편한 쪽 빼고요. 입힐 때는 불편한 왼쪽 끼고 수액 주머니 넣고 오른쪽 발로 끼우는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50번 올바른 신체 정렬 유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28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대상자와 떨어져서 보조한다. 2번 두 발을 모아서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4번 갑작스런 동작은 피한다. 5번 되도록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동작은 피하시고 대상자와 가까이 가서 보조를 하시고요. 두 발은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주시고 무릎을 굽히는 건 맞는데 무게중심은 낮춰주시고요. 되도록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51번. 다음과 같이 반자위 상태로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교재 28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내려오셨어요. 반자위 상태로 누워 계시다가. 자, 양팔을 잡아당긴다. 침대 시트를 잡아당긴다. 겨드랑이 아래를 잡아당긴다. 발 아래에서 위쪽으로 밀어 올린다.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죠.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 52번.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뒤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이동하는 경우는 화살표를 보시면 뒷바퀴를 갖다가 좀 밑으로 누르시고 앞바퀴를 들어 올리셨어요. 이런 형태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교재 292쪽에서 29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지를 이동할 때, 문턱을 오를 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문턱을 오를 때 저는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이동하는 경우라고 보시겠습니다. 53번. 욕창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31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매트리스는 찜질기와 함께 사용한다. 2번. 하루 10시간만 사용한다. 3번. 하루 한 번 매트리스에 올라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번. 등과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어서 환자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5번. 매트리스 셀과 커버는 알코올로 깨끗이 닦는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죠. 등과 엉덩이 아래 손을 넣어서 환자를 부양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매트리스는 열을 발산하는 찜질기와 같은 제품과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 24시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는 대상자 위에는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매트리스 셀과 커버는 흐르는 물로 씻고 잘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54번. 노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낙상의 행동적 위험 요인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교재 33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낙상의 위험 요인은 신체적 위험 요인, 행동적 위험 요인, 다음 환경적 위험 요인이 있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행동적 위험 요인입니다. 1번 거실 바닥의 옷들, 2번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경, 3번 빈혈, 4번 요실금 환자, 5번 화장실의 어두운 조명.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경. 거실 바닥의 옷들은 환경적 위험 요인이 되고요. 빈혈과 요실금 환자는 신체적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의 어두운 조명은 환경적 위험 요인이 되겠죠. 55번. 다음 중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소량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으로 옳은 것은 교재 34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래기나물, 데친것, 우유, 고등어, 표고버섯, 두부. 정답은요? 네, 3번 고등어가 답이 되죠. 문제는 필수 지방산이란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을 물어보는 겁니다. 필수 지방산인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은 등푸른 생선, 들기름, 잡기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6번. 질환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교재 361쪽에서 36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고혈압에는 땅콩, 호두. 2번 만성 신부전에는 많은 양의 물. 3번 변비에는 콜라와 녹차.
4번 당뇨병에는 꿀과 육류. 5번 골다공증에는 젓갈류와 튀김. 정답은요? 네, 1번이죠. 고혈압의 땅콩 호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나트륨이 높아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든 땅콩과 호두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7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36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인다. 2번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번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이며 식사 도중 삼킴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이야기한다. 4번 계란은 완숙보다 반숙을 먹인다. 5번 신맛이 강한 소스를 사용하여 입맛을 돋운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죠. 계란은 완숙보다 반숙을 먹이고요.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이면 쉽게 넘어가면서 오히려 연화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연화장애로 사례가 걸릴 수 있겠고요.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이는 형태가 좋고요. 식사 도중에는 수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맛이 강한 소스를 사용하다 보면 침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사례가 걸릴 수 있으니 정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올바른 방법은 교재 373쪽에서 37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고기는 60도씨로 요리했다. 2번 달걀은 껍질을 물로 비벼 씻어 보관했다. 3번 육류는 냉장실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했다. 4번 두부는 냉동 보관했다. 5번 계란 및 생선류는 살짝 가열하여 조리하였다.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고기는 72도씨 이상으로 요리하시고요. 달걀은 먹기 전에 물로 비벼 씻는 건 상관없지만 보관할 때는 껍질을 물로 씻으면 보호막이 벗겨져서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부는 냉동 보관이 아니라 냉장 보관하시고요. 계란 및 생선류는 살짝 가열하지 않고 푹 가열하는 것이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59번.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333쪽에서 33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2번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쉰다. 3번 실내가 깜깜할 경우 화상 예방을 위하여 양쪽 손을 번갈아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번 방을 나간 후에는 환기를 위해 문을 꼭 열어둔다. 5번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네, 1번이 되겠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질식 예방을 위해서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양쪽 손을 번갈아 벽을 짚으면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손으로 밖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문을 꼭 열어두시면 오히려 산소를 받아들여서 불이 더 많이 번져나갈 수 있으니까 방을 나갈 때는 꼭 문을 닫아두시고요. 119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소화기를 사용하는 법을 사용해서 빠른 대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60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40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2번 대화하는 내내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3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4번은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정답은요? 네, 5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예요. 손가락으로 계속 지적하면서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대화하는 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 나중에 대상자가 본인을 비웃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거기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은 굉장히 공감의 표시지만 계속해서 꼭 고개를 끄덕이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시선은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바른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61번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375쪽에서 37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냉장실의 고무 패킹은 소다수를 묻힌 솜으로 닦아준다. 2번 냄새가 나는 플라스틱의 그릇은 희석한 소독액을 부어준다. 3번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넣는다. 4번 싱크대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는다. 5번 냉장고의 냄새는 희석한 소독액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네, 4번 싱크대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냉장실의 고무 패킹은 알코올을 솜에 묻혀 닦아내고요. 냄새가 나는 플라스틱 그릇은 녹차 티백을 두세 개 넣고 하루 정도 부었다 닦으면 끈적거림도 없어지고 냄새도 없어진다고 했고요.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넣으면 깨지겠죠. 냉장고의 냄새는 희석한 소독액이 아니라 타고난 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 같은 걸 넣어줘도 탈취 효과를 합니다. 62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교재 40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판단력 장애자인지, 시각 장애자인지, 언어 장애자인지, 노인성 난청 장애자인지, 진압력 장애자인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 노인성 난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3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교재 41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일까요? 진압력 장애가 있는 자, 언어 장애가 있는 자, 청각 장애가 있는 자, 시각 장애가 있는 자,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자. 정답은요? 네, 2번 언어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64번 의복과 옷감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414쪽에서 41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겨드랑이와 같이 얼룩이 심한 부위에 땀이 묻었을 때는 식초와 주방 세제를 1대1로 넣어서 2시간 내지 3시간 담근 후 헹군다. 약재를 사용하여 얼룩을 뺀 후에는 분무기로 물을 두드려 뿌려둔다. 혈액이나 체액은 더운 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튀긴 기름은 얼룩이 묻은 부위에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한다. 파운데이션은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짝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군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죠. 튀긴 기름은 얼룩이 묻은 부위에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해요. 땀이 심하게 묻던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땀이 심하게 묻었을 때는 식초와 주방세제가 아니고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하시고요. 약재를 사용하여 얼룩을 뺀 후에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헝겊으로 반복하여 두드려줍니다.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나 또는 스킨을 화장솜에 묻혀서 살짝 톡톡 두드려주는 것이 바른 얼룩 제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65번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교재 473쪽에서 47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고향이 하고 따라 하셔요. 사과를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이죠? 라고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시기라고 하세요.
3번은 아들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 뭐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4번 여기가 어디인가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고요. 질문을 이제 봄에 하는데 지금이 무슨 계절인가요? 했더니 가을인 것 같아 라고 대답하세요. 치매 말기 대상자의 바른 의사소통의 특징은 뭘까요?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고향이 어디 하고 따라하는 앵무새 같은 따라하는 형태가 치매 말기 대상자의 특징의 의사소통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6번 대상자가 복용하는 약이나 식품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교재 350쪽에서 36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고혈압약은 비타민 B3의 결핍을 초래하고 당뇨약은 고혈당을 초래할 수 있고 이뇨제는 무기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칼슘 보충제는 탈수를 일으킬 수 있고 식이섬유는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뇨제는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고요. 고혈압약은 비타민 B3가 아니라 B6, B6의 결핍을 초래합니다. 당뇨약은 자칫 잘못 드시면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게 되고요. 칼슘 보충제가 변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드시든지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식이섬유는 오히려 변비를 예방하는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7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재 534쪽에서 53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표와 오른쪽 적곡자리에 붙인다. 심장 리듬 분석은 5분마다 실시한다.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실시한다. 심장 충격 실시 후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공호흡을 충분히 실시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심장 충격 실시 후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고요. 전극 패드는 오른쪽 빗장표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에 붙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은 2분마다 실시하고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실시하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이나 침을 흘리고 관략근이 이해한데요. 대소변이 새어나오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돕는 방법은 교재 51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에 손수건등을 넣어 혀가 상처받지 않도록 한다. 10분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심하게 경련 시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상자를 꼭 잡는다. 꽉 끼는 옷은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준다. 대상자의 개인적 배려와 존중을 위하여 증상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비켜준다. 어떤 증상에 대한 올바른 적절한 돕는 방법일까요? 네, 위와 같은 상황은 경련이 일어났을 때예요.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입에 손수건등을 넣어주면은 오히려 입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고요. 5분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119에 즉시 신고하시고 경련 시에는 대상자를 잡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적절한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교재 50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아들 결혼식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하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떤 임종 적응 단계일까요? 부정, 타협, 분노, 수용, 우울. 정답은요? 네, 2번 타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0번 다음과 같은 인지훈련을 실시할 적절한 대상자는 그랬습니다. 교재 492쪽에서 499쪽을 참조하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저희가 옮겼습니다.
선 따라 그리고 찍기, 똑같이 그리기, 인사말 연결하기. 이러한 인지훈련을 실시할 적절한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일까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경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 중고도 인지기능장애 대상자, 고도 인지기능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네, 3번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에게 위와 같은 인지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의 난폭하고 파괴적 문제 행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교재 463쪽에서 464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계속된다. 2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할 때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다른 일을 하도록 한다. 3번 질병 중기에 일어난다. 4번 참여 중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한다. 5번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참여 중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에너지가 소모되면 사라지고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 초기에 일어나고요. 거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다며 다른 방의 대상자를 의심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교재 461쪽에서 46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물건을 찾아주고 잘 보관하시라고 일러준다. 2번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할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어 찾도록 도와준다. 3번 도둑은 없다고 설득한다. 4번 누가 가져간 것 같냐며 물어본다. 5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할 경우에는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어서 같이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73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재 45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낮에 꾸벅꾸벅 졸 경우 잠깐이라도 푹 자도록 한다. 2번 실내 온도는 서늘하게 한다. 3번 낮에 외출하려고 하면 실내를 혼자 걷도록 한다. 4번 오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도록 권한다. 5번 2 내지 3일간 잠을 자지 않다가 몰아서 잔다. 정답은요? 5번이죠. 2 내지 3일간 잠을 자지 않다가 몰아서 주무시고요. 낮에 꾸벅꾸벅 졸 경우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해서 자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실내 온도는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외출을 하려고 하면 같이 걸어주시는 게 좋고요. 오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도록 권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은 교재 456쪽에서 45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2번 불안하지 않도록 다독거리며 안심시킨다. 3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린다. 4번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한다. 5번 심하게 반복적인 행동은 중단하도록 한다. 교재에 있는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불안하지 않도록 다독거리며 안심시킨다가 정답이고요.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요즘 대체 실습을 하시잖아요. 대체 실습에서 중앙치매센터에서 설명하는 대처 방법으로는 4번도 나와요. 질문을 할 때마다 새로운 질문인 듯이 대답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재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74번 같은 문제는 2번을 정답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393쪽에서 39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는 경우 소독제를 희석하여 청소한다. 2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3번 배수구는 소독제 원액을 부어서 청소한다. 4번 계단의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무릎 아래쪽으로 조명을 설치한다. 5번 야간에도 집안을 전체적으로 밝게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양변기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고요.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는 경우는 알코올을 희석해서 청소하시고, 배수구에도 소독제를 부어 청소하지만 원액이 아니라 희석된 소독제를 부어서 청소하시고요. 계단의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천정에다가 조명을 설치하시고, 무릎 아래쪽에는 내려갔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릎 아래쪽에 조명을 설치하는 거죠. 야간에는 집안을 전체적으로 밝게 하지 마시고 현관이나 화장실 쪽을 갖다가 밝게 조명을 켜놓는 것, 특히 계단 쪽을 조명을 켜놓는 것이 바른 방법이겠습니다. 76번 대상자의 올바른 침구류 관리 방법은 교재 379쪽에서 38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2번 감염 대상자의 경우 매일 베개를 바꾼다. 3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4번 시트의 크기는 매트리스와 같게 한다. 5번 나이가 들수록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이 좋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하고요. 감염 대상자의 경우는 매일 베개를 바꿀 수는 없고 베개 커버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시트의 크기는 매트리스와 같지 않고 매트리스를 충분히 감싸서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시트의 적절한 크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매트리스는 푹신하면 되지 않고요. 딱딱하고 탄력성이 좋은 것이 좋겠습니다. 77번 방문 요양보호사의 기록으로 바르게 기록된 것은 교재 427쪽에서 42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자의 집에 오전 11시에 방문하여 12시 30분까지 식사 준비를 하고 30분간 식사 도움을 한 뒤 2시까지 집안 청소와 세탁을 하고 왔다. 자, 방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오전 11시에 방문해서 2시까지 일을 하고 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1시부터 2시까지 했으니까 3시간 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모든 기록은 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30분간 식사 도움을 했다고 했는데 식사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갑니다. 신체활동 지원 30분 하셨고요.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식사 준비하고 그 다음에 30분 식사 도움 한 뒤에 2시까지 집안 청소와 세탁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하신 거네요. 180분에서 30분을 뺀 나머지 150분, 즉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150분, 신체활동 지원 3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8번 화재 발생 상황에서 대상자가 호흡은 있으나 의식은 없는 상황에서 응급으로 취해야 할 사항은 교재 51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식의 재확인, 119 신고, 기도 확보, 인공호흡, 제세동기 사용.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3번. 기도 확보가 제일 중요한 응급으로 취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79번. 출혈이 있는 대상자의 응급 처치 방법은 교재 52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둔다. 압박붕대를 최대한 꽉 조여 출혈을 막는다. 장갑을 착용하고 장갑을 낀 손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출혈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는다.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출혈의 원인이나 상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하셔야 되고요.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두셔야지 지혈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압박붕대는 최대한 꽉 조이면 순환이 되지 않고요.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멸균 꺼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합니다. 출혈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으면 오히려 지혈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다음 그림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림을 잘 보시고요. 534쪽에서 53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의 심장 압박 부위라고 하는데요. 심장 압박 부위, 2번의 심장 압박 후 회복 자세, 3번 패드 부착 위치, 4번 기도 유지 자세, 5번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네, 3번의 패드 부착 위치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표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 1번은 심장 압박 부위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흉골 중간을 쪽을 심장 압박하셔야 되고요. 2번의 심장 압박 후의 회복 자세는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돌려서 옆으로 누운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4번의 기도 유지 자세는 좀 더 머리를 젖혀서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5번의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의 몸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거라서 5번은 맞는 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들 수고하셨고요.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